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이번에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번, COVID 19라고 명명을 해서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다 이름을 다 써봤는데 이게 검사를 안 해준다라는 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12일 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사례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의사 환자라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예전에랑 조금 달라진 건 이제 우한시가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이내 발열이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뭐 이런 건 비슷한데 새로 추가된 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이 되는 자, 특히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사회 유행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 불명의 폐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그 각 병원의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그 지역 사회 유행 국가에 해당되는 걸로 그 WHO에서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 지금까지는 뭐 태국, 뭐 이런 필리핀, 뭐 이런 데였지만 이제 1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한국도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지정한 지역사회 감염국가에 해당하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한이나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간 사람이 감염이 됐다. 이거는 확진이 됐다. 이거는 지역사회 감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 간 전파라고 하죠. 사람 대 사람 해당 국가에서 사람 간의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 지역사회 감염 국가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2차 전파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해당 국가에서 2차 전파가 아니라 해당 국가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전파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 간 전파, 이걸 이제 지역사회 감염 국가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미국도 그 환자가 사람 간 전파가 확인이 됐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의심돼서 그 문의를 했지만 어떤 보건소에서 검사를 꼭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전화 콜센터에서 중국 방문력이 없어서 상담이 어렵다. 아직도 중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이제 그 6일날 그 신종 코로나 사례 정의를 바꿨죠. 그래서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상에서 그 의사가 판단했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모두를 의사 환자로 구분해 즉각 신고 검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책이 그렇고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는 질병관리본부랑 일선 보건소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어떤 그 병원에 왔어요. 9시 반에 보호자랑 같이 왔는데 5일 동안 열이랑 기침 증세가 있었대요. 근데 좀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겠죠. 그럼 10시 정도 돼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결과를 확인했더니 폐렴 증상이 있었대요. 폐렴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폐렴이 보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행력을 다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 최근이죠. 싱가포르에 다녀왔대요. 최근에 싱가포르에 다녀온 17번, 19번째 확진 환자가 있었죠. 그래서 즉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나서 10시 5분에
10시 5분에 바로 1339에 연락을 했는데 4번에서 5번 동안 어지간히 전화 연결이 아직도 안 되나 봐요. 전화한 끝에 겨우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다는 소리가 중국 방문력이 없어서 직접 접수를 못한다. 인터넷 접수 후에 답변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계속 접수가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공인 인증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설치할 프로그램도 많았고 그걸 다 설치하고 나서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접수가 안 되더래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다시 1339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러기까지 또다시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돌아온 답은 관할 보건소에다가 연락해라. 그래서 바로 또 보건소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지금 없다.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빈 공간에서 이동하지 못하게 해라. 환자가 중국 방문력이 없어가지고 사례 정의에 맞지 않지만 사례 정의는 이미 2월 6일 날 사례 정의는 바꿨죠. 사례 정의에 맞지 않지만 사례 정의라는 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직도 상담하시는 일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도 그 중국 방문력이 있는 경우만 자꾸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진의 소견이 있으니 접수는 받겠다. 지금 뭐 아까 그 사례 정의를 바꾸면서 즉각 신고 및 관리한다고 그렇게 대응 지침을 세웠는데도 일단 접수는 받겠는데 역학조사관에게 연락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역학조사관이라는 거는 이제 환자랑 밀접 접촉자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어디를 이제 폐쇄하고 어떤 뭐 그때 뭐 성신여대 CGV인가요? 그쪽은 아예 폐쇄시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환자가 다녀간 곳은 폐쇄시킬 권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역학조사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사례 정의에 맞는 의심 환자들을 검사할지, 뭐 자가 격리할지, 시설 격리할지 이런 것들 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학조사관이 없대요. 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환자랑 보호자랑 빈 병실로 다행히 빈 병실이 있었네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다시 선별진료소에다가 연락을 했대요. 선별진료소는 지금 대기 장소가 없으니까 환자에게 PCR 검사를 오후 한 4시쯤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보건소 지시를 다시 따르라고 했대요. 그래서 보건소에다 또다시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네요. 다시 연락을 했더니 현재 역학조사관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죠. 계속 역학조사관 분이랑 연락도 안 되고 보건소에서는 그냥 계속 현 상태 유지하고 환자가 의심이 되는데 붙잡아 두라라고만 하고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리라고 마냥 열나고 기침 있고 막 힘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일단은 붙잡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격리시켜 놓고 일단 보건소의 지시를 따르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1시간 동안 계속 10시부터 11시까지 9시 반에 왔는데 검사 시간 빼고는 음, 뭐 처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어,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방치하는 거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보건소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D레벨 방호복이 없냐라고 물어봤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보건소 관계자는 4시까지 그 선별진료소에다가 4시에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오라고 했다고 말을 했더니 보건소는 4시까지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래요. 이거는 좀 국가 기관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병원 작은 의원이라면은 오히려 뭐 진료를 다 폐쇄하고 오후 4시까지 그날 계속 그 환자만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어떤 커다란 대책이 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자는 사례 정의에 맞지가 않는데요. 의사가 의심해서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사례 정의에 들어간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 정의에 맞지 않는다. 병원에서 그냥 폐렴 치료를 하면 안 되겠냐? 어, 물론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나 세균으로 인한 폐렴의 경우에
세균으로 인한 폐렴은 이제 치료약이 항생제라는 치료약이 있는데 바이러스성 폐렴은 어, 지금 현재 딱히 치료제가 없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대증치료나 다른 전파력, 이, 이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료를 하면 다른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 병원이나 뭐 의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에 다 전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폐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병원에 D레벨 방호복이 없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네 병원에 D레벨 방호복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어떤 병원에 갔을 때 D레벨 방호복을 입고 진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다음에 좀 이따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어,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환자가 불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 힘들다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직접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통화하고 났더니 굉장히 더 화가 났대요. 보호자가 보건소 직원이 꼭 검사를 해야겠냐라고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검사비만 공짜로 하고 음압병실비 등은 나머지는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단이 돼도 음압병실비 등 다른 치료비는 부담을 해야 된대요. 이게 사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국가에서 전액 치료비를 그 부담한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검사비만 공짜고 나머지 돈은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냐고 오히려 되물었대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이죠. 어, 지금 전염병이 도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전염병도 아니고 한 지역, 서울 지역에서의 전염병도 아니고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어, 환자분이 돈을 내야 되니까 검사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무조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격리는 뭐 그 차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해당이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격리 조치를 취하고 그 나라에서 그 방역 대책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오히려 국가기관이 보건소라는 공공기관이 검사비만 공짜고 나머지는 돈 내야 되는데 검사 그래도 할 거냐라고 꼭 검사를 해야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신종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음압병 실비 같은 거를 낼 필요가 없겠죠. 격리가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단이 되면 지금 우한에서 데려온 사람들이나 확진자들 지금 나라에서 격리해서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환자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후 12시 반에 다시 선별진료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마침 자리가 비었다. 빨리 환자 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했대요. 선별진료소에서 와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 보건소 관계자는 꼭 검사를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보낼 거면 자차로 보내라. 그러니까 앰뷸런스나 뭐 이런 걸 타고 왜냐면 격리시켜야 되니까 앰뷸런스나 이런 걸 타고 보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꼭 검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다시 물어봤대요. 이건 지금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를 자꾸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심하게 지역사회에 창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려면 자차로 보내라고 했대요. 자차라는 건 이제 스스로 운전해서 중간에 오다가 뭐 펑크가 나면 거기에서 또 카센터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앰뷸런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이송을 하는 게 맞아요. 격리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중국에서도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할 때 보면은 어떤 밀봉 지퍼백 같은 거에다가 완전 환자를 밀봉시켜 가지고 이송을 하는데 그냥 자차로 보내라고 했대요. 자가 운전해서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별진료소로 갔대요. 이거 지금 여기서 보는 건 굉장히 지금
허점이 많아요. 지금 아직도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고 사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 봐서는 지금 어, 지침이 바뀌지 않은 그런 보건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변경된 지침 사항을 모르는 보건소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레벨 D 방호복, 레벨 C는 더 높은 건데 이건 뭐 거의 우주인처럼 이 안쪽에 이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소 공급 장치도 되어 있는 걸 이제 레벨 C라고 하고, 레벨 D는 얼굴의 일부는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고글이랑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나머지 얼굴 피부는 노출이 되는, 예전에 그 메르스 때도 레벨 D 방호복으로 했었고, 좀 그 국가 격리기관에서는 레벨 C를 입고 한 경우도 있었죠. 어, 이렇게 감염병은 국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어, 더 이상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어, 자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가 오히려 환자를 내치는, 검사를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건 어떤 그 페이스북인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분께서 올리신 내용인데, 영국 가디언지에서 우한 폐렴이 통제가 안 되면 세계적으로 60%의 인구가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4,5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다. 4,500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사망할 수 있다는,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망률이죠. 이렇게 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지금 메르스는 21일째 사망이 10명인데 코로나는 0명이다. 지금 공포는 과잉됐다.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보도를 하는 거는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는 늘 최악을 대비하는 게 옳은 선택이에요. 왜냐면은 이전 영상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능이 있어서 전파가 되면서 약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복제가 되면서 굉장히 변이를 잘한다 그랬죠. RNA 바이러스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복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간에 전파가 되면서 어, 변이를 잘 하는데, 돌연 변이가 잘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치사율이, 걸리면 바로 죽는 그렇게 변이가 된 바이러스는 당연히 환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전파가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전파가 되려면 잠복기도 길고 증상도 약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려면 치사율이 줄어들고 증상이 심하지 않게 발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화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만 살아남았을 수가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은 그렇게 약화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막 퍼지고 번식하면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돌연변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 보인다고 해서 가볍게 대응하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그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